여러분, 드디어 매실철이 돌아왔습니다. 매실청 담그느라 분주한 주방 익숙하시죠? 저도 올해 우리 가족 밥상에 감칠맛을 더해줄 매실청을 담그려고 매실을 한 박스 주문해 놨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매실 이대로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제대로 먹으면 천연 보약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매실의 놀라운 효능, 당 걱정 없는 매실청 만드는 법, 그리고 1년 내내 매실을 먹는 비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왜 여름에 매실을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 천연 소화제. 배탈과 설사를 잡는다. 매실은 예로부터 천연 소화제로 불려왔습니다. 이유는 바로 매실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유기산과 피크린산 덕분인데요. 이 성분들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효소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이나 고기를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할 때 매실청 한 숟가락만 먹어도 속이 훨씬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매실은 식중독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 효과도 강력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흔히 생기는 배탈이나 설사, 식중독 예방에 탁월하죠. 일본에서 도시락에 꼭 매실장아찌, 우메보시를 넣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민간요법에서는 체했을 때 매실액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걸 추천하는데, 실제로 살모넬라균이나 황색포도상구균 같은 식중독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실험으로도 입증됐습니다. 두 번째, 기관지 명약. 기침가래의 탁월한 효과. 매실은 기관지에도 아주 좋은 열매입니다. 특히 청매실의 껍질과 씨를 제거한 후에 집불 연기에 그을려 말린 오매는 한방에서 기관지염, 기침, 가래 등에 쓰이는 약재로 아주 유명합니다. 매실의 신맛을 내는 구연산은 염증을 완화하고 점막을 보호하는 작용을 해서 목이 따갑고 기침이 자주 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매를 끓여 만든 오매차는 기관지를 진정시키고 가래를 삭이는 데 좋고, 특히 미세먼지 많고 건조한 날씨에 기침이 잦은 분들 또는 잦은 목소리 사용으로 목이 자주 쉬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또한 매실의 항균 작용이 입안의 세균도 줄여주기 때문에 구강건조증이 있는 분들이나 입냄새가 고민인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세 번째, 근육 피로를 풀어주는 피로회복제. 매실이 천연 피로회복제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구연산과 사과산, 호박산 같은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근육에 쌓인 젖산을 분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젖산이 바로 피로물질이기 때문에 매실을 섭취하면 쌓인 피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죠. 또한 매실 속의 미네랄은 체내 산성화를 막고 산 알칼리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해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로 몸이 무겁고 피곤한 날 매실액 한 잔이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 근육통이 있거나 여름철 무기력감이 심할 때 시원하게 식힌 오매차를 마시면 체력 보충에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잠깐 매실청 맛있게 담그는 법, 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매실 레시피도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시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매실은 생으로 먹으면 안 돼요. 시고 떫은 매실에는 청산배당체가 들어있어서 생으로 먹으면 복통이나 중독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매실청을 담그거나 오매로 가공해서 먹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 매실 드실 때 조금 주의해주세요. 첫 번째, 위염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환자분들입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바로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매실은 구연산, 사과산, 피크린산 등 다양한 유기산이 풍부해서 산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산성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하게 되면 속쓰림이 더 심해지고 트림이나 위산 역류, 심지어 궤양 부위의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매실액을 마시거나 산도가 강한 매실 농축액을 희석하지 않고 섭취하면 자극이 훨씬 강해져 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매실 섭취를 피하시거나 꼭 식사 후에 소량만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신장이 안 좋은 분들입니다. 매실은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매실을 자주 먹거나 다량 섭취하면 체내 칼륨 농도가 높아져서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만성신부전 환자분들은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실이나 매실청을 자주 드시면 고칼륨혈증 위험이 생깁니다. 이 경우 손발 저림, 심장 두근거림, 심하면 부정맥이나 심정지까지도 초래할 수 있어 절대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당뇨병 환자분들입니다. 매실 자체는 당분이 많지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매실청이나 매실절임은 설탕이나 조청이 대량으로 들어간 가공식품입니다. 당 지수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서 혈당 조절이 필요한 당뇨 환자분들께는 적합하지 않아요. 꼭 드시고 싶다면 영상 끝부분에 나오는 레시피를 꼭 참고해 주세요. 이제 매실을 활용한 레시피 3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매실을 꾸준히 먹고는 싶은데 매실청의 당분 때문에 주저하셨던 분들을 위한 설탕 없이 매실을 1년 내내 먹는 방법, 바로 오메입니다. 1. 매실을 20분 물에 담궈 놓고 두세 번 깨끗이 세척해서 꼭지와 씨를 제거해 주세요. 2. 찜기에 물을 넣고 채반에 올려 1차로 쪄주세요. 3. 찐 매실을 2-3일 정도 말리거나 건조기에서 고온으로 5시간 말려주세요. 4. 찌고 말리는 과정을 3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잘 익은 오메가 완성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폴리페놀과 구연산이 손실될 수 있으니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헝겊이나 천으로 덮어주세요.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려주세요. 말린 오메 10개와 물 1리터를 넣고 약불에서 30분간 푹 끓여서 오메차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맛있는 매실청 담그는 법입니다. 재료로는 매실 10kg, 설탕 10kg, 그리고 잘 씻어서 말린 삼배나 면보, 매실담을 큰 통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매실은 구매 후 바로 담그셔야 해요. 매실은 수확하는 순간부터 열이 나기 시작해요. 실온에 오래 두면 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구입 즉시 담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로 매실을 20분간 물에 담가두세요. 잔류 농약, 먼지, 이물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면장갑 끼고 살살 문질러 씻어주세요. 세 번째로 깨끗한 물로 두세 번 헹궈줍니다. 마지막으로 흐르는 물에 매실 비비며 잔털을 제거해줍니다. 네 번째, 세척한 매실은 한 겹으로 펼쳐서 2시간 동안 잘 말려주세요. 다섯 번째, 매실의 꼭지는 쓴맛, 떫은 맛이 있어 제거해주세요. 또 상처난 매실도 골라내주세요. 여섯 번째, 통에 매실을 4분의 1 정도 채우고 같은 양의 설탕을 위에 부어줍니다. 설탕을 꾹꾹 눌러서 공기층을 없애주세요. 이 과정을 반복해서 층층이 쌓아주세요. 여기서 중요 포인트. 설탕이 고르게 녹으려면 꼭 매실 먼저, 설탕은 그 뒤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다 넣었으면 깨끗한 삼배나 면보를 넣고 뚜껑은 살짝만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초파리도 못 들어옵니다. 이제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2개월 후, 6개월 후에는 나무주걱으로 골고루 저어주세요. 그리고 꼭 1년 숙성 후에 드셔야 안전합니다. 매실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매실청이 숙성되면서 매실의 유기산이나 각종 영양소들이 진액으로 빠져나오면서 아미그달린 성분도 함께 녹아나오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보건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매실청을 담그고 발효 시 아미그달린 함량은 100일째 제일 높고 1년이 지나면 모두 분해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맛이 가장 깊고 부드러워진답니다. 자, 이제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혈당 걱정 없이 맛과 효능을 모두 잡는 매실청 담그는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결은 비정제 원당입니다. 비정제 원당은 일반 정제 설탕과 달리 사탕수수를 정제하지 않고 가공해 미네랄, 칼슘, 칼륨, 철분 등의 영양소가 살아있는 천연당입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의 자료에 의하면 백설탕의 GI 지수가 109, 꿀이 74, 물엿이 74, 올리고당이 58, 엿기름이 48, 비정제 원당이 47입니다. 보통 전문가들은 GI 수치가 60을 넘는 것을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비정제 원당으로 만든 것은 정제 설탕으로 만든 것들보다 조금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죠? 다만 입자가 커서 백설탕보다 녹는데 시간이 걸리고 당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매실청을 담글 때는 매실 1 원당 0.7의 비율로 사용해 주세요.
만약 청매실 10kg이라면 비정제원당은 700g 넣어주시고 조금 더 단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프락토올리고당을 약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이 성분은 단맛은 있으면서도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혈당 지수도 낮아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비결은 깻잎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깻잎을 따뜻하고 매운 성질로 찬 기운을 몰아내고 땀을 나게 하며 위장을 따뜻하게 해 해독작용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깻잎을 매실과 함께 담그면 소화 기능을 촉진하고 간 기능을 활성화해 해독작용을 증진시켜 부패를 막고 향과 풍미가 더욱 좋아집니다. 매실청 담그실 때 깨끗이 씻어 잘 말린 깻잎 300~400g 약 200~300장 정도를 매실, 설탕과 같이 차곡차곡 넣어주시면 됩니다. 1년 뒤 매실은 청으로 먹고 깻잎은 장아찌로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바로 대추입니다. 대추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곰팡이균 생성을 억제하고 유익균 생성을 도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대추를 매실청에 넣으면 은은한 단맛과 고급진 풍미를 더해줍니다. 만약 매실 10kg을 담그신다면 깨끗하게 씻어서 잘 말린 대추 약 20개 정도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대추 비정제원당과 함께 두세 번 나눠서 차곡차곡 넣어주세요. 그 다음은 기존의 매실청 담그는 법과 같습니다. 깨끗한 삼배나 면보로 입구를 덮고 뚜껑은 꽉 닫지 말고 살짝만 얹어주세요. 공기가 완전히 차단되면 발효가 잘 안되고 가스가 생겨서 폭발할 수 있어요. 또 완전히 열어두면 초파리나 잡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정성껏 담근 매실청은 단순히 물에 타 마시는 것뿐 아니라 고기 요리의 양념으로 활용하거나 불고기나 돼지갈비를 재울 때 넣어주면 잡내를 없애주고 감칠맛은 더해줘서 훨씬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혈당 걱정도 줄이고 우리 가족 입맛도 사로잡는 건강한 매실청. 올해는 직접 한번 담가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맛있는 하루 되세요.